2024년 3월 12일 오전 7시 42분. 환자분, 눈 떠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응급실입니다.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던 것.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던 느낌. 그리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본 아내의 얼굴.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요? 같이 있었는데. 간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분도 옆 침대에 계세요. 같은 증상이시더라고요. 같은 증상.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나만 죽으려던 게 아니었나? 돌이켜보면 모든 건 제가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 그때부터였습니다. 42. 한창 일할 나이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만 타도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회사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식은땀이 났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나이도 아직인데. 아내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불만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병원 가봤는데 이상 없대. 그럼 스트레스 관리를 하든가.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병원을 세 군데나 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스트레스성일 수 있습니다. 이상 없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이 인생 극장에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이상한 건 제 몸만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화장을 진하게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디가? 응? 아니, 그냥 향수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은은한 향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진한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예전엔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이제는 항상 들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왜 핸드폰을 그렇게 붙들고 다녀? 당신은 상관없잖아. 내 핸드폰인데.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2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 불빛을 봤어요. 조용히 다가가니까 수진이 휴대폰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저한테는 몇 년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웃음. 아니야, 오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책임감도 없고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고. 오빠.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응, 나 진짜 힘들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뭐. 제가 기침을 크게 했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 전화를 끊고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놀라게. 잠이 안 와서. 물 마시려고. 그래. 냉장고에 있어. 그날 밤 이후로 제 머릿속엔 계속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이 저라는 건 설명이 필요 없었죠. 2주 뒤, 어느 날 낯선 물건이 집에 2개나 들어왔어요. 하나는 공기청정기, 하나는 캡슐 커피 머신. 이게 뭐야? 당신 요즘 힘들다며. 공기라도 좀 깨끗하게 하고 아침엔 커피도 내려 마셔. 수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짜증만 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다니. 고마워.
근데 이거 어디서 샀어? 회사 선배가 이벤트 한다고 싸게 줬어. 좋은 거래. 회사 선배? 무슨 선배? 당신은 몰라도 돼. 그냥 고맙다고만 해.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굳이 캐묻진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공기청정기를 켜고 캡슐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물었어요. 커피 마셨어? 응. 공기청정기 켰어? 응.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숨이 가빠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저녁 늦을 수도 있어. 또, 요즘 자주 나가네. 내가 언제 나갔다고. 당신이나 집에 좀 있어.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이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걸음걸이가 가벼웠어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따라가 보자. 20분 뒤 수지는 강남역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지켜봤습니다. 5분 뒤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어요. 키 크고 잘생겼고 수트를 입은 남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남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남자에게 기댔어요. 저는 카페 밖에서 그 장면을 30분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어요. 저는 더 뒤로 물러나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번 주면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남자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무섭긴 해. 진짜 괜찮을까?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했어. 완벽하게. 3개월이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당신 저녁 먹었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그래.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요. 증거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났는데 저를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경찰이 믿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공기청정기와 커피 머신을 쓰는 척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 켰습니다. 아침마다 공기청정기 스위치를 누르는 척하고 전원 코드를 살짝 빼놨어요. 커피는 컵에 담은 뒤 화장실에서 몰래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초소형 카메라도 샀습니다. 거실 책장 위에 카메라를 숨겨놨어요. 수진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메신저를 열었어요. 그곳엔 충격적인 대화가 수두룩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커피 마셨어. 근데 아직 안 쓰러지네. 조금 더 시간 걸려. 3개월 정도 보면 돼. 서서히 약해지는 거야. 보험금은 확실하지? 4억 맞아? 응. 사고사로 처리되면 2배야. 걱정 마. 그럼 우리 진짜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이번이 끝나면 우리 제주도 가자. 좋아. 나 진짜 행복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3일 뒤, 저는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모은 증거예요. 저는 USB를 변호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 카페에서 찍은 사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근데 아직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해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경찰과 연락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계속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혹시 공기청정기랑 커피 머신 아직 집에 있습니까? 네.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게 증거가 될 겁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준비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상대 남성을 집으로 유인하세요.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의 휴대폰으로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저녁 식사 준비하는 동안 몰래 보냈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남편 없어. 5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갑자기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 오늘 커피에 진짜 독 넣을 거야. 진짜? 그럼 조심해. 7시에 갈게.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놔뒀어요. 그날 저녁 6시, 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수진은 너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가는 척하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경찰 대기 중입니다. 7시 10분에 진입합니다. 7시 정각. 제 휴대폰으로 집 CCTV 화면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7시 5분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선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끝나는 거지? 남자가 물었어요. 응. 어제 봤는데 진짜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알아. 근데 오빠, 돈 들어오면 우리 진짜 제주도 가는 거지? 당연하지. 거기서 카페 하나 차리자. 저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딸깍. 뭐가 끝나는데? 두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내 집인데 내가 왜 있으면 안 돼? 남자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부인분 친구고, 친구가 보험금 4억 타면 제주도 가서 카페 한다고 하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2주 전부터. 내 휴대폰 다 봤어. 그리고 너희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봤고.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봐요, 이건 오해예요. 우린 그냥. 닥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 다 녹음됐어. 그리고 증거는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고,
경찰도 오고 있어.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새끼가,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는 옆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수진아, 저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지막으로 물을게. 진짜 날 죽이려고 했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왜? 사랑이 식었어. 그리고 돈이 필요했어. 민준 오빠가 새로운 삶을 약속했어. 민준. 그제야 저는 그 남자의 이름을 알았어요. 알았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차례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나 뒤쪽 베란다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에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민준 씨 맞으시죠? 살인 예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이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부인도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사람이 다 시킨 거야. 수진이 민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비웃었어요. 뭐, 내가 보험금 가입한 거잖아. 내가 매일 독타라고 한 거고. 뭐라고? 당신이 그러라고 했잖아. 2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경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3개월 뒤에 열렸어요. 법정에 선 수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저는 조종당한 겁니다. 김민준 씨가 저를 속였어요.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부터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 4건을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피고인.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커피 머신엔 미량의 일산화탄소 발생 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 김민준의 메시지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가 문서를 읽었어요. 3개월이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제주도 가서 행복하게 살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어요. 특히 공범 김민주는 3년 전부터 SNS를 통해 외로운 유부녀들을 접근해 보험금 사기를 해온 전문 사기꾼입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어요. 여러 여자들의 사진. 피고인 수진 씨는 6번째 타겟이었습니다. 이전 5건 중 2건은 실제로 남편이 사망했고 3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죽었다면 다음 타겟은 또 있었겠구나. 그때 증인석에 한 여자가 섰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는 김민준 씨의 이전 피해자입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제 남편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커피 머신이었어요. 그때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당신을 힘들게 한다. 내가 지켜줄게.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저는 3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민준이 웃었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근데 판사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하십시오. 이 여자들 다 제가 시켜서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도 원했어요.
돈이 필요했고 남편이 싫었고 새로운 삶을 꿈꿨죠.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준, 살인 예비,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수진, 살인 예비 공모,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남이야. 알아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뭐?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요? 진짜로.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근데 내가 날 보는 눈빛이 달라진 순간부터 알았지. 눈빛? 응.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더라. 마치 물건을 보는 것 같았어. 없애야 할 물건.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했어요? 응. 마지막 순간까지. 그럼 왜 용서 안 해줘요? 제발. 한 번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과 용서는 달라. 나는 널 사랑했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것도 천천히 고통스럽게.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부산.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입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들어와요. 커피는 이제 안 마십니다. 대신 녹차를 마셔요. 공기청정기도 없습니다. 그냥 창문을 열어놔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하얀 공기청정기, 조용히 돌아가던 펜소리, 따뜻하게 내려오던 커피. 그게 저를 죽일 뻔했죠. 그리고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사랑보다 무서운 건 사랑을 가장한 집에다. 저를 거의 죽일 뻔한 건 독이 아니었어요. 널 위해서야. 내가 지켜줄게. 우리 함께 행복하자. 이런 달콤한 말들이었습니다. 어제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한 부부를 봤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커피 좋아하잖아. 이거 사줄게.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당신도 좋아하는 거 사.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부럽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만 더 의심해 보세요. 정말 날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날 조종하기 위한 말인지. 그걸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원하는 걸 마시고요. 제가 원하는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지켜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인생극장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관계, 그리고 진심을 그립니다.